현 정부의 이제 의료제도, 뭐 소위 말하는 문케어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폭적인 의료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비급여 쪽을 이제 급여화해주고, 그래서 이제 병실도 뭐 옛날에는 6인 병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다가 이제 2인 병실까지 해주고, MRI도 뭐 옛날에는 뭐 1년에 2번인가요? 뭐 이렇게 거기까지만 급여를 해줬는데, 이제는 뭐 횟수에 제한 없이. 그래서 그런지 병원에 가면 그거 많이 찍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좀 가뜩이나 지금도 과잉 진료, 과잉 그 의료 수요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 문케어 때문에 이게 심해졌다. 물론 그게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런데 뭐 좋긴 하겠지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지금 기금도 지금 뭐 10조인가 얼마 한 돼 있는데 그걸 5년 만에 절반을 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그 다음 또 5년 만에 나머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케어라고 불리는 현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케어 만들 때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네, 그랬죠. 병원비 걱정 없이. 그래서 MRI도 막, 그게 MRI가 그전에 비해서 이거 시작되기에 뭐,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대. 예. 자, 그러면 MRI 뭐, 그냥 카메라 갖고 찍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MRI 찍는데 다 원가가 그만큼, 기계 도입비 이런 거 다 있고. 그러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그렇죠. 지금 적립금이 지난 정부에서 이제 1조를 넘어오면서 적립금이 17조인가? 뭐 18조인가 그거 모이셨는데, 그거 지금 이 정권 끝날 때 정도 5년 만에 50% 쓰겠다 그랬더라고요. 뭐 이 정권 끝날 때 되면 아마 적립금 다 없을 텐데. 그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에 뒷감당 누가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손자들이 해야 돼요. 지금 자기들이 했는 거 이걸 하다가 갑자기 줄을 섰죠. 지금 늘어나는 거 어떻게 복지라는 게 혜택 줬다가 뺏을 수 없죠. 뺏을 수 없으니까 점점 가속이 붙어가 그 비용은 이제 자기들은 우리는 뭐 적립금 있는 거 다 쓰고 이제 우리는 빚 안 지고 나간다 하지만은 자기들 저질 나놓고 그다음 정부 그다음 사람들이 그 빚을 그래서 제가 아까 참 우리 손자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이거는 엄청 문제다. 이거 완전히 뭐 정책 이념도 없고 제가 보기엔 이거 완전히 터플리즘이에요. 그냥 내가 집권하고 있을 때 표되는 투표권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냥 판을 얻고 그다음에 다음에 의료 재정이 적대 안 와가지고 여튼 많단 말이야. 상관하지 않겠다. 그 공산주의 국가들 보니까 의사가 밤에 부업으로 택시 운전도 하고 간호사가 파출부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래도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 의대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그 직업에 비해서 소득도 높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대를 자꾸만 증원해가지고 그 소리는 이제 의사들의 이제 임금 수준을 낮추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념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념적 하면 좌파 이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유럽의 좌파들은 이렇게 막무가내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 가는 건 뭐냐? 지금 퍼플리즘이지 무슨 지향점이 있고 그냥 현재 투표권 있는 세대만 보고 하고 거기서 지지율 높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하고 그다음에 다음 국민들은 빛이 늘어가지고 죽든 그건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이거는 말이 아니죠. 또 관련해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사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따로 영리병원 할 필요 없겠다. 비급여 하면 이미 그 영리병원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또 이 의료 민영화는 영리병원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어떻게 다른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료 민영화는 영리병원이
영리 병원 자체가 영리하는 거니까. 예, 예. 그게 민영되는 거고요. 예. 그기고. 그런데. 요새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의료 민영화하고 비슷한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다른 그거는 겁니까? 지금, 병원 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 세브란스 병원 원장은 그렇죠. 의사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세브란스 실제 운영자는 연세 학원 아닙니까? 예. 재단, 예. 재단. 저거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아산병원 예. 하면, 저거는 아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재단 이사장이 운영권 다 지고 있고, 예. 원장은 그 의사 중에 선발만 되니까. 상관없는 얘기군요.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예. 사무장 병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비판하던데요. 뭐 사무장 병원, 그게 같은 거 아닌가요? 그건 결국 법인병원이죠. 법인병원이죠. 병원 결국. 법인하고, 네. 그 이사장은 이제 일반 행정가가 하고, 행정가가 하고, 네. 원장은 의사 내세우면 되지. 그거를 뭐 사무장, 똑같은 거군요. 똑같은 이야기죠. 뭐. 예. 그리고 이제 의료 영리화는 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의료 영리화가 안 됩니다. 예. 왜 안 되냐면, 예. 다만 이제 영리적 행태는 예. 병원마다 지금 보이고 있고, 그렇죠. 예. 영리적인. 뭐 습관 낙화있겠네, 비급여라도 해가지고, 예. 원가 보존하면서 예. 생존 전략으로 뭐 하는 거고, 전 국민이 지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되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이거는 헌법상이라서, 예.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죠. 이혼소송 걸어봐, 이건 집니다, 이거는. 예, 예. 헌법적으로, 예.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조항이 있으니까, 예. 그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전 병원을 의료기관, 지정병원이 있으니까. 건강보험 예. 지정병원 다 해놔놓고, 예. 하기 때문에, 의료영리화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군요. 예, 예. 예. 의료영리화 되려 그러면, 예. 이제, 의료 민영화, 뭐, 영리화 같은 이야기인데, 예. 그 되려 그러면, 예. 건강보험 제도를, 이러면 이제, 선택적으로 가입하라. 선택적으로. 니 건강보험 가든, 민영보험 돈 받아서 그냥 내가 기적병원에 가겠다는 가고. 뭐, 꼭 하든, 네. 이래 되면, 웬만한 그 평균 보험료보다 많이 낸 사람들은 네. 건강보험 다 탈퇴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그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유럽도 의무적으로 내야 될 건 다 내고, 예. 내고 자기가 따로 이용할 때만 나는 좀 멋있는 그렇지. 귀족병원에 맞습니다. 가겠다. 그러면 예. 이제 그렇게 자기 돈 내고 하는 거군요. 그 보험에서 미칠 거 없는 거야. 그렇죠. 보험료 다 내놔놓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수요는 뭐. 그래서 적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예. 계약제를 하자. 예. 그래서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한테 보고. 예. 그렇지 않는 병원은 일반 병원으로 일반 가가지고. 영리병원을 하라. 영리병원. 우리도 이제, 계약제 하는 게 예. 맞긴 맞는데, 예. 그렇다고 뭐,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처럼 지금 당연지원제를 하든, 예. 계약제를 하든, 그거는 국가에서 국가의 선택이지. 그게 예. 잘못됐다, 이게 맞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의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이제 비대면 이제 원격 의료가 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사실 원격 의료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측에서는 뭐 지금 장비가 많이 발달했는데 의사가 뭐 얼마든지 원격으로 이제 진료해 줄 수 있는데 왜 모든 환자를 병원으로 오라 그러냐. 그렇게 이제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문성 없는 환자가 어떻게 의사 말을 알아듣느냐. 그래서 찬반 양론이 있던데요. 그 원격 의료에 대해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얘기 좀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비대면 진료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예. 하고 병원 주하는데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예. 병원이라는 것은 의원하고 달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병원과 의원이 구별돼. 그러니까 동네에 사는 의원은 원격으로 예, 하더라도 예. 이제 병원은 예. 구별돼. 병원은 진짜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갖고 검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진단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환자가 다 그걸 통해서 진단 받기 위해서 병원 가는데 예. 그걸 비대면으로 하자?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다만 이번에는 예. 이제 늘 다니던 환자, 예. 특히 이제 죄진 환자 중에 이제 만성질병 환자, 예. 뭐 고혈압이다, 뭐 예. 이런 사람들은 꼭 그 약 한번 다시 처방받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가는 거는 병원까지 좀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대면으로 연락을 하면, 전화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처방전. 이건 비상시국에 그래 된 거고, 비상사태에 된 거고, 병원은, 비대면 하면 병원은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3차 진료기관, 의원은 가능하겠군요. 동네 이제 의원은, 이거 이제, 원격 의료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하면, 움직일 수 있는 환자한테는 이거는 원격 의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 장비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간호사가 하는 역할을 요새는 이제 의료 장비가 좋아져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로 하는 거는데 화상으로 의사하고 환자하고 보고 그리고 요새 뭐 이렇게 뭐 피 한 방울만 딱 찍으면 분석이 돼가지고 다 의사한테 다 정보가 가고 이런 그다음에 맥박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시계 같은 거 하나 차고 있으면 심박수하고 이게 다 의사한테 가고 이런 의료기계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제는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원격 의료가 지금 잘못 의료 영리하다 잘못 오게 된 게 바로 의료 시작을 의료 장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걸 하면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 뭐 한다 해가지고 해낸 겁니다. 이게 원격 의료가 필요한 인구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환자가 의사 만나가는 게 제일 낫지. 왜 집에 앉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왜 집에 앉아가 그걸 합니까? 그리고 요즘 뭐 스마트워치 나와가지고 이거 다 이게 올라가지고 위성에서 다 해가지고 다 이제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죠. 그게 원격 의료에 도움됩니다. 마무리를 좀 짓는 의미에서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까 이제 의료 선진국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진국일 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미국 사람 교민들도 싸서 이제 한국에 와서 진료받고 가면 뭐 비행값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이나 이 뭐 외국의 환자들이 한국을 많이 찾는다 그래요. 한국이 그만큼 이제 의료 선진국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 많이 하고 이제 제조업 면에서 이제 한국이 상당히 이제 그 제조업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의료도 이제 뭐 일종의 산업이니까 상당히 이제 수출이랄까 그 의료 수출 또 해외 서비스 수출이죠. 그리고 사실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중국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니까 주말에는 중국 가서 시술도 하고 막 그러더군요. 이런 우리나라 의료의 세계화 또는 세계 진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먼저 이제 해외 환자들이 한국 오는 거는 뭐 별 제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비급여로 돈 벌고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병원이 해외 진출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규 이런 게 이제 받아들인 나라도 있고 우리 의료계 이제 소위 병원들도 어느 나라 가서 하면 된다는 건 다 알지만은 가려는데 그 나라에서 규제를 해서 예를 들어 뭐 건물 구입을 허가 안 해준대. 잘못하다가는 돈만 주고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 법규 뭐 이게 달라야 되니까 아주 쉽게 그렇게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하면 진출하는 거는 바람직하죠. 정부도 뭐 거기는 다 권장하죠.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뭐 장단점 또 현 정부의 이제 정책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 강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뭐 현재 우리가 지금 현 수준에서 우리는 의료 강국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문제는 자꾸 이제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딴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가니까 제가 걱정하는 2030년쯤 되면 지금 현재 이 좋다는 의료보장제도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잘못하다 보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손자들한테 몽땅 지금 할아버지 때 좋은 점 다 이용해놓고 손자 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의료보장 제도를 의료보장의 그 원칙대로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죠. 이걸 유럽처럼 이제 피로도 기준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필요를 바꾸고, 거기 그런 원칙 위에 이제 의학 교육도 시키고, 그게 그런 원칙대로 하면
건강보험료가 다 공공의료니까, 예. 공공의료 개념도 다 지금 우리나라 쓰고 있는 엉터리 공공보건의료에 하는 법률 같은 거 다 폐기하고, 예. 뭐 공공과가 되면 더더구나 말 안 되고, 예.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의료 공급 시스템. 그게 필요도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시장 기능을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요. 예. 필요도를 하는 건 업계하면 배급이라.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유럽에서 나온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소위 이 보험 재정은 하나로 그래서 중앙기금 센트럴 펀드를 하고 밑에 이제 재정 관리하는 조직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예. 국민들한테 너가 재정 관리에는 여기 옛날에 이야기하면 보험 조합이 되고 유럽식이면 질병금고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택해서 이 의료보장이 제도가 목표하는 바 환자가 가격을 인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의료보장제도. 예, 예. 그럼 환자가 가격을 인지 못하면 시장이 안 된다. 그렇죠. 수요가 예, 발생이 안 된다. 예. 그럼 필요도에 의해서 해야 된다. 예. 이런 원칙을 갖고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지만 2030년 가도 예. 제도가 예. 설 수 있고 의료 광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예, 예.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개선할 부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의료 선진국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현 시스템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되겠군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이거 가지고 다 못 배울 것 같은데, 교수님 보니까 의료정책 교실을 8번이나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계속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금년에도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한 학기에 한 7년에 이제 8회. 7, 8회. 이제 주로 목요일 날 격주로 이제 3월 시작해가지고 이제 12월에 3월에서 이제 6월 달에 6월 초쯤 되면 1학기, 2학기처럼 하는 거예요. 예. 9월 시작해가지고 또 왜냐하면 되게 덥고 그렇죠. 좀 쉬어야죠. 그래서 이제 해왔는데 뭐 금년에는 코로나 좀 멈칫하면 내년에 좀 이걸 개설해서 이제 아까 그러시군요. 우리 시청자 중에서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런 데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방배역 근처. 방배역 근처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데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보면. 다 있군요. 오늘 장시간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